다행히 빠른 치료 덕분에 지금은 거의 완치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두 돌이 될 무렵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 질환에 걸려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걸린 병은 적어도 가족력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지화 씨에게 이런 불행이 잇따라 생겼던 걸까요? 결혼 생활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임신이랑 이 상황에서 입덧까지 하니까는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거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집에서만 생활을 하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임신한 여성은 늘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태아도 함께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임신 8개월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슬픈 영상과 즐거운 영상을 보여주고 초음파 화면을 통해 태아의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태아의 다리 부분입니다. 엄마가 즐거워하자 태아가 다리를 힘차게 뻗었다가 구부립니다. 아이고 동생아 그렇다면 나도. 나는 이제 뒤지라고 제발 하는 것 같다. 반면 엄마가 슬픔에 빠져들자 태아의 움직임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엄마가 슬플 때보다 즐거워할 때 태아는 훨씬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하면 되잖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하면 되잖아. 제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많이 신비로운 것 같아요. 태교를 잘해야 되겠다. 제가 즐거워하니까 애기도 많이 움직여주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태교가 중요하겠구나 싶었어요. 감기로 고생하던 김지화 씨. 며칠을 집에서 끙끙 앓다 결국 큰맘 먹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첫 아이로 인한 상처가 없었다면 아마 이런 용기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약인데 어떻게 해서도 양수든 태반을 통해서든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겁이 나는 거죠. 애한테 안 좋을까 봐. 고민만 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도저히 못 견딜 때까지. 감기약이 항생제가 들어있어서 아기한테 안 좋다고 그래서 기형아를 유발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임신한 여성들은 사소한 일에도 더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뱃속 태아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 산모가 고열이 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양수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기가 적절한 온도의 양수 안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산모들한테도 만약에 아프다면 약을 적절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기를 권합니다. 만약 임신한 여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태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필로메나 씨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합니다. I was afraid that we wouldn't finish the storm. It was too hard for us, and I asked my husband that we leave the place and go somewhere else.
all the people who were in the like in the gymnasium at the school, they were about 1,000 people, all packed all over. And there were strange people, there were sick people, there were baby and that. Oh, that was terrifying for me. The warmth and the food was very restrained. So that was the most stressful, especially for the baby. 1998년 1월 6일에 시작돼 일주일 동안 퀘벡 지역을 휩쓴 얼음 폭풍은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5년) 전 얼음 폭풍 사건은 맥길 대학의 수잔 킹 교수에게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I went to McGill to give blood at a blood clinic, and usually my blood pressure is about 90 over 60, but this day when they took my blood pressure it was very high. It was 140 or something, and so I wondered what that was, and I realized as I was going home that my blood pressure was high because I must still be stressed even though everything was back to normal at my house. 그 당시 킹 교수는 임신 중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 발생한 재난으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의 삶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임신 중 여성이 받은 스트레스가 클수록 아기의 출생 체중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When the ice storm happened early in the pregnancy, so during the first or the second trimester, we found that the length of the pregnancy was shorter. When we looked at them again at age 5.5, we found that the more stress the mother had, the larger the child's body mass index and the greater the risk for the child to be obese. 결국 엄마가 임신기에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뱃속 태아에게는 굶주림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임신부는 혈관이 수축되어 태아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태아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해지면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채우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숙아의 원인이 되는 조산입니다. We had initially thought that something that happened during the pregnancy would not have a lasting effect on the child. We really expected the effects to be short-term. 그러나 수잔 킹 교수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89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11년에 걸쳐 지능 검사를 한 결과 평균적인 지능 지수가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e tend to think that the fetus is well protected within the uterus and that everything, that the fetus is protected by the placenta, that it really doesn't matter what happens to the woman. But what I'm discovering is that the fetus really is quite vulnerable. So we intend to follow the children until we no longer see an effect of what happened from the ice storm. 만약 임신한 여성이 스트레스를 임신 기간 내내 받는다면 태아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것은 콘스탄츠 대학의 엘베르트 교수가 가진 오랜 궁금증이었습니다. 엘베르트 교수팀은 임신 중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린 25명의 여성들과 이제는 10대가 된 그의 자녀들을 동시에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Kids are very curious and they explore the environment, but these children are more
careful. We found that these children are more anxious than their control peers, where the mother has not experienced violence.